지난 영상에서는 지루성 두피염을 악화시키는 치명적인 실수 3가지 중 두피 케어를 집중적으로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럼에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두피 케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힐링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루성 두피염을 악화시키는 나머지 2가지 실수를 알아보고 지루성 두피염을 확실히 개선시켜준 루틴을 공유드릴게요. 바로 올바른 음식 먹기와 그보다 더 중요한 올바른 마음 먹기입니다. 혹시 에이 귀찮아, 약이나 다른 샴푸 추천은 없어?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너무 오랫동안 시달려서 나을 수 있다는 걸 스스로 포기하신 거예요. 스스로 포기한 건 아무리 뛰어난 의사도 음식도 살릴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루틴으로 재발 주기가 2일에서 2주 간격으로 늘었고 두피 범위도 전체에서 앞머리로 좁혀졌어요. 가려움의 강도도 확실히 줄었죠.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누구도 대신 책임져 줄 수 없는 나를 살리는 루틴 꼭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지루성 두피염의 치명적인 실수 2번째는 두피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치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샴푸와 위생관리 루틴이 생겨서 안정화가 되었는데 이상하게 다시 가려움이 반복되더라고요. 샴푸 방법을 찾기 전처럼 가려움이 지속되는 건 아닌데 반복적으로 이제 생기는 루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두피에 자극을 주는 것 외에 특정 패턴을 찾을 수 있게 됐어요. 그건 바로 먹는 음식이었는데요. 먹는 음식에 따라서 가려움이 다시 나타났어요. 물론 그 전보다 가려움의 범위는 좁혀지기는 했어요. 전에는 두피 전체가 가려웠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햇빛이나 헤어 제품이 이제 닿는 부분이 정수리 쪽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노출되는 그 정수리 쪽으로 가려움이 나타나더라고요. 이시영 박사는 면역 혁명을 통해 지금까지의 의학은 고장난 장기에 초점을 맞춰서 성분이 같은 약을 처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급성 의료에는 적합하지만 만성병에 있어서는 개인마다 다른 체질로 인해서 적합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체질에 맞는 치료 방법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하는데요. 만성병이야말로 면역력과 큰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면역력은 장에서 70%가량 만들어진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루성 두피염은 만성염증성 피부 질환입니다. 여기에 작용하는 곰팡이균은 사실 모든 사람에게 있는데 이 균을 막을 면역력이 깨지면서 이 균들이 과징식하게 되는 건데요. 마치 같은 공간 안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 감기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걸리지 않는 이유와 같습니다. 그래서 장 건강이 곧 면역력의 핵심인데요. 해독요법이라는 책에서 장 손상의 원인을 장내 유해균의 증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내 유해균의 먹이는 단순당 식품입니다. 밀가루와 글루텐, 흰쌀밥, 떡과 빵, 과자, 설탕, 액상과당 등입니다. 또한 이런 단순당은 체내에서 부패가 되고 식이섬유마저 부족하면 장 운동 기능도 저하됩니다. 다 제가 좋아했던 것들이네요. 설탕 중독이란 책에서는 설탕을 먹고 싶은 건 내가 아니라 장내 유해균이라고 주장합니다. 제가 이런 당의 위험을 알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요. 뷰티 채널에서 이너뷰티 음식으로 요거트에 올리고당을 넣는 레시피가 있었어요. 이유는 유산균의 먹이가 필요하다는 거였죠. 또 한의사가 나오는 채널에서는 무즙 레시피에 유익균의 먹이로 올리고당을 넣으라고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참 이제 스무디가 유행이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스무디에도 꿀이나 대체당을 넣는 그런 레시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런 거를 먹을 때마다 이제 생각을 그때는 못 했는데 이제 이런 반복되는 가려움 때문에 어떤 걸 먹었었는지 이제 기록을 하면서 역추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당을, 꿀도 마찬가지고요. 섭취할 때마다 이 지루성 두피염이 재발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한번 재발하면 며칠씩 갔기 때문에 약이나 샴푸로만 해결하려고 했지 음식의 문제라고는 생각을 못했다가 이 위험성을 알게 된 거죠. 이렇게 중요한 장을 위해서는 가공식품 속의 단순당이 아니라 채소나 과일 등 자연식품을 통해서 식이섬유를 섭취해야 합니다.
식이섬유 섭취는 장내 환경을 정상화시키고 독소를 배출하는 데 필요한 통곡물이나 채소, 해조류에 많이 들어있어요. 이런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데요. 장내 노폐물과 유해 물질을 흡착해서 대변과 함께 배출합니다. 지금 먹고 있는 음식을 점검해보고 정제된 탄수화물, 빵이나 과자겠죠? 당류 등 가공식품 등을 끊어보세요. 가려움의 재발 빈도가 현저히 줄어드실 거예요. 그래야 내 몸의 면역력이 이런 곰팡이 균들을 억제하고 쾌적한 두피 환경을 지속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들으시면 대체 뭘 먹으라는 거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별도의 영상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많이 시청해주세요. 지루성 두피염의 치명적인 실수 세 번째는 내 몸의 한계를 무시한 것입니다. 야근, 과로, 스트레스로 인해서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두피염이 심해졌고 잘 회복되지도 않았어요. 특히 수면 부족은 피부 재생과 면역 기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수면 혁명에서는 수면 부족이 면역력 저하, 염증 악화와 직결된다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저자는 우리는 마치 많은 시간을 들여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집단 환상에 잡혀 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수면 시간을 줄여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해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에서는 체내 수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요. 이런 수분 부족이 각종 세포의 재생과 또 해독의 능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요. 현대인의 75%가 만성 탈수라고 할 만큼 우리는 수분 부족 상태에 있는데요. 수분 부족은 두피의 유수분 균형을 무너뜨리고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면역에 관하여에서는 스트레스가 면역 체계를 약화시켜서 만성 염증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어떤 마음을 먹느냐가 더 중요한데요. 마치 아무리 화분의 진드기를 제거하고 물을 잘 주어도 어두컴컴한 지하실에 둔다면 제대로 식물이 자랄 수 없듯이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 문제는 반복됩니다. 지금 지루성 두피염이라면 내 몸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선 수면, 수분, 스트레스를 점검해 보세요. 근데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건 저의 경우인데요. 제가 왜 야근, 과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냐면 저는 그게 스트레스가 아니었거든요. 제 안에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게 강했고요. 오히려 저한테는 그런 게 기회로 보였고 다른 사람들이 일하지 않는 시간에 내가 일을 해서 더 잘 만들어내겠다라는 그런 욕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제 몸이 그걸 따라주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물리적인 그런 휴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그게 아무리 좋아도요. 그래서 그게 내 몸에 스트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율을 하시면서 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난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어. 왜냐면 보통 스트레스 해소하면 뭐 여행을 간다거나 뭐 하루 종일 뭐 시간을 내서 휴가를 내서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논다거나 뭐 취미 생활을 뭐 갖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실 수 있어서 이렇게 그런 시간을 따로 내지 않고 할 수 있는 거를 한번 제안을 드려보면 우리가 매일 머리를 감는 시간이 있잖아요. 매일 하는 것 속에서 찾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일탈을 하지 않고 일상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소소하게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매일 머리를 감는 시간을 이용해서 지루성 두피염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더 이상 이제 머리 감기가 아니니까 세정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내 몸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치유의 루틴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평소에는 우리가 이제 뭐 누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지라고 곱씹거나 오늘 다 끝내지 못한 일을 생각한다거나 예전에 저처럼요. 내일 뭐 입지? 이런 사소한 계획도 세워보고 뭐 혹은 아무 목적 없는 공상이나 밀린 계획들도 머릿속에서 이제 맴돌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거를 바꿔보는 거예요. 머리를 이제 빗으면서 이제 밖에서 가지고 왔던 복잡한 생각들을 빗질로 털어내고 그리고 이제 샴푸를 하면서 이제 혈점 라인대로 이제 핸들링을 하면서
내 몸속의 독소와 불편한 감정들을 거품과 함께 물로 흘려 보내주는 거예요. 제대로 이런 부분들을 하시면 한 가지 이렇게 몸에서 나오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게 혈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얘네들을 이제 건드려 주니까 이제 몸의 전신의 근육들도 이완이 되면서 긴 호흡이 이렇게 나와요. 이 정도의 호흡이 나와요. 만약에 이게 안 나온다 그럼 제대로 안 하신 거예요. 딴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천천히 마사지 하듯이 한번 샴푸를 해보세요. 머리를 다 감고 나면 이제 드라이를 하게 되잖아요. 드라이를 할 때도 이런 이렇게 따뜻한 바람이 두피를 이렇게 말려주니까 복잡했던 마음이나 이제 꽉 막혀 있는 일들 있잖아요. 도저히 안 풀릴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바람을 따라서 정돈되고 흘러간다라는 느낌을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건강한 두피를 가진 생기 있고 편안하고 회복된 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예요. 하루의 끝에 작은 루틴 속에서 하루를 편안하게 마무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루성 두피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완치는 어렵더라도 정신적인 개선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드린 식단과 마음 관리가 면역력을 살리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정보가 너무 많아서 무엇을 믿고 따라가야 할지 막막하실 수도 있어요. 게다가 사람마다 체질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 몸에 와 있는 작은 신호들에서 그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이런 증상들과 질환을 통해서 그런 힌트를 같이 찾아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를 살리는 안녕한 루틴 이렇게 이어가겠습니다. 검사 결과 모두 양호합니다. 6개월 뒤에 다시 오세요. 의사의 말 한마디에 안도의 한숨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병원 건물을 나서는데 한 중년 부부가 앞으로 걸어가면서 나누는 대화가 들렸어요. 남편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완연한 봄이네. 우리는 앞으로 몇 번의 봄을 함께 볼 수 있을까? 남편의 말이 애틋하기도 했지만 그 대화가 병원에서 들린 말이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그 대화에 귀를 기울이게 됐어요. 아내는 곧바로 대답을 했는데요. 제가 굉장히 예상 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사명 다할 때까지. 그 순간 발걸음이 멈춰지고 그 부부를 돌아다 봤어요. 너무 평범한 아줌마신데 그분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건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서도 어느 순간 건강이 또 다른 강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잊고 있던 소중한 가치를 다시 상기시켜 주신 거죠. 결국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건강 자체보다 건강을 통해 살아내고 싶은 삶의 방향입니다. 우리는 마음대로 살지만 동시에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훨씬 많죠. 그 이유는 몸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실현시켜 주지만 동시에 그 한계도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아무리 사소한 행동도 꾸준히 쌓아가다 보면 곧 나를 살리는 루틴이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채널이지만 영상을 보실 때마다 안녕한 루틴을 찾아내고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